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돗개 형질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돗개의 표본 형질은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개를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돗개 형질에 대한 표본은 진돗개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진돗개 보호법이 마련된 이후까지로 시공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종의 형질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종은 어느 시기에 왜 생겼는가 하는 것과 그 종의 생태 환경과 종의 역할과 기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기원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대부분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신석기 시대에 존재했던 개의 후손으로 형질적으로는 가축과 초기의 개와 유사하다라는 정도가 그나마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을 때도 고유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유성이라는 것은 최초 진도에서 인간들과 같은 영역에서 살았던 개 혹은 그 집단이 갖는 형질이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진돗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최초의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은 추론일 뿐입니다. 물론 과학적 증명은 가설과 추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신석기 시대에 진도에 존재했던 개가 어떤 형질을 가진 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체 없이 진돗개의 표본을 산출하기에는 가상의 개를 표본으로 하자는 뜻과 같으므로 이 가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신뢰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진돗개의 표본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긍할 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로는 유물이나 유골, 역사적인 기록, 과학적인 증거, 신뢰할 만한 증언 등인데 지금까지는 진돗개의 기원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에 관한 기록으로는 고구려 벽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남겨진 그림이나 조각품, 글 정도인데 그 자료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전역에 개들이 존재했다 정도이지 그 개들이 진돗개의 기원이며 표본이다 라고 할 만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두개골뼈가 부산에 있는 동삼동 폐총에서 발굴된 것이 믿을 만한 증거이지만 유적지에서 출토된 증거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 남해안 일대에는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살았고 개도 사람들과 인접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이고 진도에도 고인돌 유적이 발굴된 것으로 봐서는 남해안 일대에 사람과 개가 살았다면 진도에도 개가 살았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합니다. 하지만 기원 어딘가에 있는 개를 보곤 한다고 해도 그들이 살았던 생태 조건과 진돗개라고 명명된 시기의 생태 조건이 같다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원 어딘가에 있는 개를 표본으로 산출하기에는 자료가 미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본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진돗개 모두 혹은 진도에 있는 진돗개 모두를 대상으로 표본을 산출하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키우고 있는 거의 모든 진돗개는 혼혈화 이후의 진돗개라는 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진도의 개나 전람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개, 진본이 보유한 개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생태 조건의 급변 때문입니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시점부터 보호법이 공표된 그 시기에는 진도에 살던 개들은 신체 통제 없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았지만 지금 진도에 있는 모든 개는 철망 안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천연기념물 등록 시점의 개와 현재의 개는 생태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형질 변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과학자 드미트리 벨라예프가 야생 여우 사육에서 증명했듯 자유로운 상태에서 식생했던 개와 신체를 통제해서 사육한 개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생태 조건에 따라서는 형태, 색상, 습성 및 행동 양식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우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생태 조건이 급변했던 것은 90년대 초부터 진도군에서는 순수 혈통 보호의 명목으로 다두 사육 농가를 장려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혈통 보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식 판매에 따른 사육시설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도에 사는 개들은 신체가 통제당한 상태로 사육당한 지 30년이 넘습니다. 생태 조건의 급변으로 형질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다가 혼혈 역사까지 더해지면 종의 형질 범주가 넓어지므로 잡종 형질을 가진 개들이 진돗개의 형질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개들로 한 종의 표본을 산출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를 진돗개로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돗개의 형질을 규정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시공간은 천연기념물 등록 시점부터 보호법이 공시된 얼마 후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38년도 5월 3일부터 1960년대 말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공간에 살았던 개를 대상으로 진돗개의 표본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등록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진도의 생태 조건이 그 이전의 생태 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육농가 등장과 강제 번식과 같은 사건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도와 육지 사이에 진도대교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지리적인 경계가 뚜렷했으며, 진돗개들은 신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로 명명된 시점에는 번식, 정식, 사육, 혈통 고정, 수출, 판매 등의 개념이 진도인들에게는 없었고, 그 시공간에서 출생 성장하며 진돗개의 형질을 목격한 자들의 정언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919마리나 되는 개들의 신체 측정 기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도의 개들이 혼혈화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순수성이 보장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시기를 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진도의 경제 상황이나 문화, 풍습이나 관습과 같은 시대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진도에 존재했던 개들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돗개의 표본을 찾는 것이 다른 시기에 비해 사실성,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에 비춰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이러한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 진돗개의 형질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시공간에서 진돗개들에게 가해졌던 생태 조건의 압력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